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케어를 활용한 메이크굿 상담 기법의 이로운 강사입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암종별 업셀링 상담 기법, 이번 시간은 유방암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3번이나 재수술을 해야 되는 유방암 환자의 어떤 스토리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유방암은 어떤 사람들에게 위험한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위험인자 중에서 바꿀 수 있는 유방암 위험인자, 바꿀 수 없는 유방암 위험인자가 있겠죠. 바꿀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최근 경구 피임약을 계속적으로 복용을 했다던가, 알코올 섭취, 흡연, 또 비만, 또 흉부의 고농도의 방사선 조사량이 있는 경우는 바꿀 수가 있겠죠. 이건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바꿀 수 없는 또 유방암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유방암 등의 여성암 과거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빠른 초경,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 노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른 초경, 그러니까 요즘에 뭐 성조숙증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초경을 굉장히 일찍 해가지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초경을 늦추게 하려고 뭐 주사도 맞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너무 이른 초경도 좋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치료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른 초경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는 늦은 폐경입니다. 그러니까 50세 전후해서 폐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50대 후반까지도 뭐 이제 계속 월경을 하셨던 분들, 이렇게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은 폐경, 그래서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수록 아무래도 위험이 높았다고 할 수가 있죠. 또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는 케이스, 또 출산이나 모유수유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출산이나 모유수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어떻게 보면 남아도는 거죠. 그때는 이제 출산이나 모유수유를 할 때 이제 호르몬 분비가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출산을 일부러 뭐 유방암을 피하기 위해서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은 에스트로겐 또 테스토스테론 수치 자체가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유방암 위험인자입니다. 우리가 호르몬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뭐 방법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위험인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우리가 이제 고객님들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잘 시행을 하셔야지 되겠죠. 조기검진. 자, 이 다음 페이지에서도 보시면 저희가 그 유방암을 조기검진을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밝혀지죠. 영기, 그러니까는 뭐 제자리암, 비침윤성 유방암일 때는 생존율이 98.3%에 이릅니다. 거의가 이제 뭐 다 완치가 돼서 잘 이제 살아가신다는 건데, 1기에서부터 이제 4기까지 말기암까지 하는데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3기 암이 되면 생존율이 75.8%고 말기 해서 4기가 이제 제일 말기라고 보는 거니까 뼈나 폐, 다른 간,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을 때는 생존율이 34.0%밖에 되지 않으니까 최고의 방법은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기암, 제자리암 발생률. 유방암은 지금 이 제자리암 발생률 중에서 2위에 해당을 해요. 1위는 바로 자궁경부암, 다 여성암이 이제 압도적인데, 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유방이 이제 5천, 그 자궁경부 다음으로 굉장히 높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암에 관한 내용도 일찍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자리암으로도 많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유방암이 이렇게 나중에 전이된 상태로 발견되지 않은 건 이제 조기 검진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례는 좀 되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예요. 제가 매일 소개하면서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 20대 후반 여성의 사례인데요. 20대 후반이 이제 조기 검진을 잘 하지 않을 나이예요. 우리가 일반 엑스레이, 유방 촬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 국가건강검진 대상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유방에서 만져지는 종양이 있어서 이제 늦게 가게 되죠. 그래서 2기의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좀 부분 절제술을 하게 되십니다. 왜냐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또 출산도 앞뒀고 이렇게 앞길이 창창하기 때문에 좀 의사 선생님들이
좀 남겨주려고 해요. 그래서 유방을 좀 잘 보존해 주려고 해서 일부 부분만 좀 절제해가지고 보통은 원칙적으로는 종양이 있는 부위보다 되게 넓게 이제 절제를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워낙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일부만 절제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했더니 또 경계면에 암세포가 남아있고 그래서 유륜 부위를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절제하고 그런데 또 1년 후에 림프 부위에 결절이 보여가지고 전절제를 하면서 이제 유방 재건술까지 시행을 하게 되는데 총 3회에 그래서 이 재건술도 바로 시행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3회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더 많은 수술, 재건수술로 따지면 몇 회 막 더 하셨기 때문에 유방암 재수술을 수도 없이 반복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들 유방암 수술에서는 최근에는 로봇 수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케이스처럼 유륜 부위 또 이런 젖꼭지라고 하죠. 우리가 유두부 이런 것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로봇 수술을 좀 많이 시행이 됩니다. 사실 뭐 기능적으로 뭐 유두나 유륜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성의 자존감이나 여러 면에서 이게 이제 많이 지키고 싶어들 하시기 때문에 시행을 로봇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로봇 수술을 하시게 되면 확실히 합병증도 낮추고 모양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부분 절제술을 하신 후에 전 절제까지 재수술 확률이 무려 20%나 된다고 하니까 사실 암 수술을 회당 반복 보장하는 것이 수술비를 아주 잘 가입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복되는 유방 재건술, 그러니까 유방은 뭐 유방 재건술을 한 번에 이제 끝내는 게 아니고 이런 조직 확장기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 이제 피부를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해가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유방 자체로만이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이제 피부 조직을 가져다가 하게 되는데 등배근, 등 쪽에 있는 등배근을 이용해 가지고 유방 재건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광배근, 그러니까 배에 있는 근육과 피부를 이용해 가지고 재건술을 하게 되니까 이 배 잘라내는 수술 또 요거 잘라내는 수술 하니까 굉장히 여러 번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아까의 경우처럼 우리가 이런 유두와 유륜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로봇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젖꼭지 유두 부위가 없는 경우에는 반대편 유두를 반으로 잘라 가지고 이쪽에다 이식을 하고 또 유륜 부위 자체는 또 이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칼라를 문신을 시행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보면 이제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런 성형수술을 굉장히 잘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성이 아무래도 뭐 목욕탕은 가지 않더라도 너무 신체 부위가 정상과 많이 비교되게 확연히 달라지면 아무래도 자존감을 잃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유사하게 만들려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방암 로봇 수술의 장점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특히 미혼 여성분들에게 유방암 로봇 수술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유두 보존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유두 자체를 절개하지 않고 이제 겨드랑이, 애가부에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유두를 보존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도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상급 종합병원으로 또 가야 되는 또 문제가 있죠. 이동을 해야 하고. 이 로봇 수술은 흉터가 작아서 미용적으로 매우 탁월하고 작은 절개 부위로 합병증 위험도 감소하고 통증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럼 무슨 보장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중에 로봇 수술 특약이 있으니까 또 로봇 수술 특약을 가입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로봇 수술 특약으로 꼭 판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로봇 수술 특약이 있다면 이게 맘대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실 수 있는 의사가 많지 않고 또는 나의 암종의 상태에 따라서 로봇 수술이 선택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하게는 수술 특약 또는 암 진단 특약의 가입 금액을 1,000만 원 정도, 우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최신 수술을
위해서는 뭐 해당 특약도 좋지만 특약도 가입하시면 좋지만 진단 특약을 조금 업셀링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암 수술 보장 해당 수술비나 아니면 진단금 가입 금액을 조금 올리시는 쪽으로 좀 타깃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유방암은 예전부터 지금 이제 생존율이나 조기 발견율, 연기암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이제 소액암으로 다 분류를 하셔가지고 일반 암보다는 소액으로 지급하게 이런 구조로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보장 분석을 해보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소액으로 가입하신 고객에게는 타겟으로 꼭 이런 사례를 좀 설명해 주셔서 고객의 치료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방암 수술 후에도 합병증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조금만 절제를 하면 모르겠지만 림프절까지 또 절제를, 왜냐면 이제 애가부에 유방이 같이 있기 때문에 림프로 전이되는, 쉽게 전이가 되는 특징이 있어서 이 림프절을 전이가 돼서 림프까지 다 절제하고 나면 림프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림프 부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해당 간호사 의사가 이 림프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막 림프 순환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거, 마사지 하시는 거 계속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만큼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림프 재활 치료, 그래서 결국엔 안 되면 뭐 수술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림프관 정맥 문합술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병원, 아산병원에서 이제 이 홈페이지에서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수술을 하고도 증상이 완화가 되는 거는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완화가 되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림프 치료, 이렇게 마사지 이렇게 하시도록, 운동 이런 거 하시도록 이제 하면서 이 압박 치료 이렇게 계속 하면서 경과 강차를 하게 됩니다. 또 이식술까지 해도 안 되면 뭐 지방 흡입술을 한다던가 정말 코끼리 팔처럼 막 부어가지고 정말 이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여러 번 다른 수술, 유방이 힘들었는데 유방제 수술이 아니라 이런 림프절 재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 재활 치료뿐만 아니라 수술 치료, 그다음에 통증 매우 심하기 때문에 통증 완화 치료까지 하게 된다는 점, 이런 사례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할 건 말기암 호스피스 특약인데요. 이런 뭐 치료해도 이제 아까 젊은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암종이 빠르게 조금 종양이 증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좋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말기암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 완화 치료 특약은 우리가 가정형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 치료 특약을 받는 경우에 최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거의 암 사망 보험금을 거의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고액의 보험금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암 통증 완화 치료 특약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말기 환자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호스피스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호스피스 사망 전 6개월에 호스피스 전문 인력에 의해서 케어를 받아야지만 여기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이나 일부 말기 질환에만 이제 이 병명이 정해져 있고요. 자, 암은 해당이 되겠죠. 이 가정용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좀 찾아보면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정용 호스피스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여의도 성모병원, 이제 이 서울을 좀 중심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의료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들어가면 이제 이 호스피스 기관을 검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여의도 성모병원하고 지금 보훈병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의 경우에도 9개 정도 있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아무래도 시립이나 국립 아니면 이렇게 종교적인 이 병원에서만 좀 아직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국가가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계획을 좀 발표했는데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좀 확대하겠다. 그래서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확대하겠다고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0여 개밖에 되지 않던 거를 300개 이상으로 이제 확 늘려가지고 준비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용률도 거의 25%, 뭐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인데 최대 50%까지 좀 늘려가지고 아무래도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앞으로는 계속 국가에서 이제 확장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용률이 많아지면 이 특약을 준비해 두신다고 하면 이 특약에 따라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특약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MG 온그린 암공제, 그러면 이런 사례하고 같이 어떤 보장을 준비해 두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생식기 관련 특약, 그죠? 이 상담 팁은요, 계속 제가 강조드렸지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이런 암들은 여성은 유방암, 또 남성은 전립선암에서 타사의 경우에 소액으로 좀 소액암으로 분류를 하면서 일반암 진단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보장을 아직도 갖고 계신 고객님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MG 온그린 암공제에서는 남녀 생식기 암으로 분류는 했지만 일반암하고 동일한 금액을 보장을 한다는 장점을 좀 어필하시고 단 1년 이내에는 50% 지급을 하는 것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요것들이 이제 동일한 금액으로 고액을 보장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장점이니까 이 점을 강조해 주시고요. 또 계속받는 재진단 암 특약이나 또 표적항암, 허가치료비 특약, 또 특정 항암 호르몬 치료 특약, 또 방사선 치료 특약, 또 상급 종합병원 암 직접치료 통원 특약, 암 직접치료 입원 특약, 또 유방암에서 재활치료하는 사례들도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림프 재활 하실 수 있도록 특정 재활치료 매우 도움이 되겠고, 암 간병 자금 지원비 특약이나 암 수술비 특약, 또 여성암 수술비, 재건술 했을 때 이 여성암 수술을 하면 또 수술비를 별도로 보장하시면 유방 재건술을 했을 때 최초 1회안에 의해서 또 지급이 되니까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건강관리 자금, 또 완치와 축하금, 건강관리 자금을 계속 연간 5년 동안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매우 도움이 되시고요. 또 이렇게 치료를 못 받으셨을 경우에 또 말기암으로 갔을 때는 호스피스 치료 특약이 있다라고 하면 또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사례를 소개하시면서 보장을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하면요. 이른 초경, 만혼, 노산, 그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늦게 결혼하는 케이스들,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하지 않아서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분, 또 피임약을 오랫동안 복용한 분이나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하신 분, 또 유방암 관련 소액보험금만 가지고 계시는 고객들 타겟으로 하시고, 또 실손 의료비로 감당되지 않는 치료 비용에 키워드를 맞추셔서 화법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님, 난소암과 유방암은 여성의 호르몬 문제로 발생한다고 해요. 호르몬의 노출 기간이 길수록 그 위험이 높아져서 너무 이른 나이에 초경을 하셨거나 너무 늦게 폐경을 하시는 경우는 또 호르몬의 일종인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거나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오랫동안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요. 또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을 전혀 하지 않은 여성에게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결혼을 정년기에 하지 못하고 40세 전후로 결혼이나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직장생활 때문에 모유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않은 수녀님들에게 유방암 발생률이 높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정년기에 임신과 출산을 하지 못한 여성 회원님들이 계시다면 정기검진을 철저히 받으시고 그에 대한 암보장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혼 여성에게는 미용적으로 유두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번 재수술을 하거나 로봇 수술, 또 재건 수술도 여러 번 시행을 하게 되어서 이후에 부작용 발생 확률도 높은 만큼 소액 보장만 가지고 계시면 불안하실 수 있으니까 꼭 보장 증액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요 여성암하고 특화된 유방암에 대해서 오늘 여러 번 재수술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또 보장 증액하시는 데 도움 되셨기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